안녕하세요. 트림블 스케치업 공인교육센터 공식 파트너 CBT 솔루션즈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건축물 외관 모델링 세 번째 시간인데요. 목재로 이루어진 외벽을 모델링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아래쪽에 있는 그 석축이 되어 있는 부분을 모델링을 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벽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두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덱 기능 중에 피처 익스트랙션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위쪽에 있는 목재 부분의 벽은 내부하고 외부가 다 포인트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벽의 두께를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작업했던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벽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수직도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Z축으로 벽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이전에 아래쪽에 있는 석축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상 좀 평균값으로 해서 빨리 모델링하는 방법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벽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단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핑 쪽에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 카메라를 패러렐 프로젝션으로 바꿨어요. 퍼스펙티브로 하면 아무래도 왜곡이 있다 보니까 벽의 두께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패러렐 프로젝션으로 한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벽의 두께가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바깥쪽에서 측량한 포인트 클라우드, 안쪽에서 측량한 포인트 클라우드가 둘 다 있기 때문에 벽이 이렇게 두께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깥쪽에 보시면 나무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울룩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요철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둥 형태로 보이는 구조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철을 다 표현하기에는 시간상 어렵고요. 일단 플랫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단면을 끊었는데 벽체들이 다 보이거든요. 만약에 벽체가 잘 보이지 않으시면 클린픽 박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클린픽 박스 두께가 두꺼울수록 어떻게 보면 벽체의 평균 두께 값을 잡아낼 수 있긴 한데요. 그 대신 명확하게 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클린픽 박스를 좀 얇게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단면 형태로 해서 하는 경우에는 물론 여기 탑뷰에서 보고 그리셔도 됩니다. 라인으로 그릴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라인을 그리게 되면 XY 평면에 그려지게 돼서 지금 이렇게 단면 처리가 돼 있는 부분에 그 Z축 값이 맞지가 않아요. XY 좌표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건 아래쪽에 면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렉탱글 도구로 면을 만들고요. 인면상에서 아래쪽에 붙도록 이동을 합니다. 여기 클리핑 박스 자체가 라인으로 영역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엔드포인트에 스냅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을 깔아놓고 보면 시각적으로도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인 작업을 이용을 해서 벽체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눈으로 봐서도 이쪽 부분이 이렇게 휘어지고 여기가 좀 평행하게 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끊어주세요. 그리고 벽 두께 보시면 이렇게 외벽 있는 표피 있잖아요. 이쪽에 중간 정도의 부분을 클릭을 해서 평균값으로 잡아주시고요. 대략적인 배치만 보고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계속 벽의 외피의 중심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따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벽체가 아래쪽에 경사가 져 있어서 벽이 굉장히 두껍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클린픽 박스가 좀 더 얇으면 시각적으로 보기가 편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보세요. 자, 클린픽 박스를 이렇게 얇게 만들어주게 되면, 자, 경사 있는 부분이 사라졌죠. 그래서 면을 좀 더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면의 위치를 잡고요. 아까 그렸던 선도 이 면에 같이 올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어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은 문 부분이라서 이렇게 지금 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쪽 바깥쪽을 통해서 형태를 만들게요. 요철은 무시하고 이렇게 라인을 계속 그리고요. 이쪽도 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어서 그릴게요.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가 투명도가 좀 많이 없어서 선이 잘 안 보이거든요. 자, 세팅에 가서 트랜스페어런시를 더 올리시면 선이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쪽도 직선으로 쭉 빼고요. 이쪽은 뽑아줄게요. 이쪽도 문이 있네요. 자, 이쪽은 또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해서 한 라인으로 뽑고요. 자, 이쪽은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쯤에서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쪽도 한 번에 가겠습니다. 시간상. 자, 이제 시작점에 라인을 그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 벽체 라인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안쪽 분할된 면을 잡고 옵셋을 이용해서 벽 두께를 줘볼게요. 대략 벽 두께가 한 185에서 200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두꺼운 데도 있고 좀 더 얇은 쪽도 있습니다. 200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셨으면 안쪽 면 지워주시고 바깥쪽 면도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린픽 박스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벽체가 올라가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푸시풀을 이용을 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이렇게 뽑아 주시고요. 아래쪽은 기존에 만들었던 이 형태에 맞춰서 그냥 붙일게요. 그리고 이쪽을 클릭해서 위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보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 높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외벽을 계략적으로 만들었어요. 포인트 클라우드의 트랜스페어런시를 좀 줄여서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포인트 클라우드하고 면하고 어느 정도 맞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오차 범위가 한 5cm 이내에서 다 만들어진 거라고 보이거든요.
거의 면하고 포인트하고 많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포인트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요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들은 제외하고 작업했기 때문에 포인트가 많이 보이는 거고요. 붙는 부분들은 거의 흰색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창호가 들어갈 부분을 보이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를 한쪽 면씩 해서 작업을 할게요. 되도록 포인트 클라우드는 필요한 부분만 보이게 수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트랜스페어런시를 좀 더 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창호가 들어가는 부분을 라인으로 모델링을 해서 보이드를 만드시면 돼요. 자, 이쪽에 창호 부분 보이시죠? 나중에 창호를 이렇게 끝선까지 모델링 하실 거면 그 외곽선을 따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사각형 도구로 여기 지금 기둥이 있어서 딱 잘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무브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요. 자, 이쪽도 좀 더 포인트에 맞추려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도 조금 더 이동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라인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선이나 점 부분을 당겨서 맞추시는 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왼쪽에 있는 창도 같은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복사를 한번 해보고요. 자, 안 맞는 부분들은 무브 툴을 이용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맞네요. 그쵸? 자, 이게 완전히 플랫하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걸 그냥 복사해서 수정해서 쓰면 되는데요. 이쪽은 워낙 안 맞아서 라인으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벽체 부분이 지금 라인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벽이 평면 쪽에서 봤을 때는 경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끊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형태에 맞춰서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릴게요. 자, 선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다시 이쪽에서도 또 끊어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한 번에 그리면 이쪽하고 이쪽 면의 경사도가 다를 수 있어서 이쪽에 면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끝까지 라인을 뽑고요. 위쪽을 먼저 그리는 게 좋겠네요. 자, 찍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리고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면 분할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풀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보이드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기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푸시풀로 민다고 해서 다 뚫어지는 건 아니죠. 자, 이쪽 부분 다 안 맞죠. 한쪽씩 해야 되겠네요.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뒤쪽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쪽을 지워서 이쪽이 지금 살짝 떠 있어요. 이쪽도 맞춰야 되는데요. 네. 이쪽도 떠 있겠네요. 무브 툴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면을 막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시려면요. 뒤쪽 면도 이렇게 해서 막아 주시고, 자, 이렇게 이었는데도 안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쪽이 서로 동일 평면상에 4점이 위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삼각망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쪽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런 선들을 부드럽게 처리하시려면 이레이즈 툴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무스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보시면 문도 있고요. 다른 쪽 한 군데만 더 뚫어보죠. 네, 이쪽에 있는 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보시다시피 하나의 면으로 돼 있어서 작업하기는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할게요. 대략 그리고요. 스케일 툴 이용해서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도구 이용해서 바깥쪽에 이렇게 면을 분할을 해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면으로 분할을 해주시고 푸시풀 도구 이용해서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작업을 하시면 외벽을 실제 포인트 클라우드 배치에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작업을 해나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